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실천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방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은 상실했다. 유혹은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여가 시간은 더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조중훈 회장의 실화입니다. 20대 중반의 사장이 낡은 트럭 한 대를 끌고 미군 영내 청소를 하청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 번은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고장난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차 주변에 외국 여성이 서 있었고 그녀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차장은 1시간 30분 동안 고생하여 차를 고쳐주었고, 외국 여성은 감사의 뜻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조르는 그 외국 여성에게 그는 주소만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그 외국 여성은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남편은 바로 미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미팔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주어서 수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오늘날의 한진그룹은 이렇게 우연한 인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이거 괜히 했다는 후회보다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설이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기회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망설이느냐? 99%, 95%, 적어도 90% 이상 확신이 들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90% 이상 확신이 드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손꼽을 정도예요. 미국 해병대는 70%를 일하는 게 있어요. 70% 확신이 들면 실행합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요. 즉 지금의 선택이 항상 옳은 선택이 아니며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 중 하나로 여깁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보다 망설이고 주저하다 놓치게 되는 기회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억만장자들이 답답해서 알려준 성공 법칙 5가지. 첫 번째, 주머니 법칙. 한 가지 수단으로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하나의 주요 수입원 외에도 다양하게 돈을 버는 수입 파이프라인을 마련해라. 두 번째, 긍정의 법칙. 무슨 일이든 확신 90%와 자신감 10%로 밀고 나가라. 내 모자람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길을 물색해라. 세 번째, 독서의 법칙. 책을 많이 읽는 것만큼 모든 시대를 초월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다. 다양한 분야를 읽어 생각의 폭과 깊이를 늘려가라. 네 번째, 진심의 법칙.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수백 마디의 말보다 솔직하게 다가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다섯 번째, 역발상의 법칙. 남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생각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위해 발상을 전환해라. 분노가 기분이 되는 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 잡아 풍선처럼 부풀어 터지려고 하는 날이 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냥 잊어버려. 사람들의 심드렁한 반응이 감정 폭발의 도화선이 되는 날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을 터트리는 날 어김없이 찾아오는 찝찝한 기분이 늘 발목을 잡는다. 결국 언제부턴가 그런 날이 오면 2가지 기준을 만들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나를 지금 화나게 하는 일이 내 에너지를 소비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내 감정을 모두 드러낼 만큼 벌어진 이 일과 관계가 나에게 소중한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았다. 좋은 것들로 힘들게 쌓아올린 내 에너지가 아깝기도 했고, 굳이 다시 보지 않아도 될 법한 관계에 쏟는 열정이 낭비 같았다. 분노는 애정이고 열정이다. 누군가 때문에, 무언가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면 잊지 말자.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진정한 자신이 되어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자아의 신화를 살아낸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인물의 장점을 본받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결코 그와 똑같은 삶을 살거나 그처럼 되려 하지는 않아야 한다. 기억하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신화는 오직 당신의 내면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전 우주를 통틀어 당신과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지금 당신과 같은 삶의 궤적을 살아내는 사람은 결코 존재치 않으리라는 것을. 당신은 그야말로 유일자이다. 유일자는 스스로 존재할 뿐이지 다른 훌륭하다 일컬어지는 누군가처럼 되어야만 빛을 발하는 존재는 아니다. 당신은 어떤 위대한 행위 이전에 자신의 위대한 우주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러한 인식은 곧 진정한 자신을 일깨우는 길과 직결되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역경을 선물하라.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나는 긴 시간 애를 쓰고 있는 나비가 안쓰러워 조금 뚫어주었다. 이제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렸다.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만한 힘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나비는 작은 고치구멍을 빠져나오려 애쓴 가운데 날개의 힘을 키우게 되어 있는데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안함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경과 고난을 선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실패와 역경보다 더 좋은 스승,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힘.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어느 날 자원봉사를 나온 대학생 한 명이 멋모르고 중환자 병동에 들어와서 이 소년의 기록을 보고 중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물론 소년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열심히 가르쳤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소년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회복 원인에 대해 궁금해했다. 얼굴에 붕대를 풀던 날 소년에게 그 원인이 뭐냐고 묻자 사실은 저도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 형이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서 놀랐습니다. 그 형은 네가 나와서 학교에 돌아가면 이것들을 알아둬야 공부에 뒤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지혜로운 봉사와 헌신으로 한 소년을 살려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도 소개된 실화 이야기입니다. 웃음이 있는 자에겐 가난이 없다. 거리를 거닐 때마다 놀라는 일 중에 하나는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에 웃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기가 험악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 외에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어려웠고 괴롭던 일들도 몇 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웃으면서 세상을 보면 다 우습게 보입니다. 그래서 웃고 사는 한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100번의 한숨소리보다는 한 번의 웃음소리가 갖는 비밀을 빨리 터득한 사람이 그 인생을 복되게 삽니다. 연약한 사람에겐 언제나 슬픔만 있고 위대한 사람에겐 언제나 소망의 웃음만 있습니다. 잘 웃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이고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유해집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시작하여 웃음으로 감사하는 날이 됩시다. 언어의 이기주의. 강아지와 고양이는 의사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강아지는 반가울 때 꼬리를 세워 흔들지만 고양이에게 그것은 위협과 공격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강아지와 고양이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들도 불통의 자세로 대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서로를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로가 자기 주장만 강하면 갈등과 오해는 해결되지 않고 불어날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로지 내 주장만 하는 이러한 언어의 이기주의를 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귀를 열고 상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비로소 대화를 성공으로 이끌고 참 행복을 불러오는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통이란 서로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진정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눈엔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 이탈리아 영화배우 안나 마니냐가 늙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진사에게 조용히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진사 양반, 절대 내 주름살을 수정하지 마세요. 사진사가 그 이유를 묻자 안나 마니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얻는데
평생이 걸렸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 곳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왜 무지개가 뜨지 않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무지개를 얻기 위해선 먼저 비를 맞고 견디는 혹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없는 눈엔 결코 무지개가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한 인내와 노력을 통해 얻는 성취의 의미를 담아낸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노력하여 성취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값진 경험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생주름이었습니다. 노벨상의 시작 1833년 노벨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화학자여 발명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33세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던 노벨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은 노벨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벨의 형을 노벨로 착각하고 기사를 실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사 내용이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노벨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죽는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을까? 노벨은 복잡한 심경으로 숙고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지원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노벨상 제도입니다. 죽음 뒤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순간 욱하는 기분에 속지만 않아도 인생이 잘 풀린다. 인생이 삐거덕거리는 원인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순간 욱하는 감정이다. 우리는 순간 욱하는 짜증을 못 이겨 소중한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고, 순간 욱하는 서운함을 못 이겨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선포하고, 순간 욱하는 분함을 못 이겨 일생일대의 도전을 포기해버린다. 순간의 감정은 말 그대로 단 10분만 지나도 사그라드는 찰나의 감정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찰나의 감정 상태에 속아 인생을 바꿀 만큼 커다란 선택을 덜컥 내리고 만다. 슬픔, 분노, 짜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하려 할 땐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걷거나 뛰며 생각을 비우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다. 욱하는 감정에 휘둘리지만 않아도 인생의 후회가 90% 이상 줄어든다. 쿠키 반죽을 담는 틀보다 더 큰 쿠키는 만들 수 없듯이 아름답고 커다란 틀을 가져야 그만큼 보기 좋고 달콤한 인생을 구워낼 수 있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 뇌는 우리 생각보다 멍청한 기관이라고 한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진짜로 좋은 일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 웃어도 행복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며 통증이 줄어든다고 한다. 진심으로 웃을 때와 똑같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우리 몸이 놀라운 마법인 셈이다. 웃는 건 얼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과 같다. 나이 들수록 얼굴을 편안하게 가꿔야 한다. 웃을수록 얼굴이 부드럽고 환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마흔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다. 삶의 태도가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행동에 따라 감정이 흐른다. 하지만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 눈살 찌푸릴 일도 웃을 일로 바뀐다. 웃는 내 얼굴을 보는 주변 사람도 웃게 되고 결국에는 정말 웃을 일만 생긴다. 정신과에서 보기 힘들다는 직업 1위, 정신의학과나 심리상담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직업 중 가장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헬스 트레이너라고 한다.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여러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은 여타 직업과 마찬가지인데 왜 유독 헬스 트레이너들은 상담실을 찾지 않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들이 꾸준히 운동하며 체력을 늘려왔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몸의 체력은 마음의 체력과 연결되어 있고 운동이 잡념을 떨치게 하고 꾸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마음의 힘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조금씩 무게를 늘리고 걷는 시간을 늘리며 몸의 고통을 견디는 힘을 기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고통도 견딜 힘이 생겨 있을 것이다. 운동이 마음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느껴보길 바란다. 인간은 몸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늙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지금 늙고 있다는 것을 기억력 혹은 체력을 통해 체감한다. 하지만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외로움, 절망감을 느낄 때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웃음이 사라지거나 눈물을 흘릴 일조차 없거나 도무지 분노의 감정도 불안한 기색조차 없을 때 우리 신체는 서서히 늙기 시작한다. 젊은 사람 중에서도 감정이 메마르고 겉이 되게 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든 사람 중에서도 매사에 감정이 활발해 젊게 비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그리고 감정이 활발한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더 많이 웃어서 행복하고 더 많이 울어서 주변의 것을 애정하며 세상에 관심이 많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혹시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다면 여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스트레스는 구멍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한 정신과 의사가 소개한 구멍 배출법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부정적 에너지가 몸 안에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있는 구멍을 통해 그 스트레스를 배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화가 났을 때 입으로 소리를 지르면 스트레스가 풀리곤 하는데 그것은 입이라는 구멍을 통해 스트레스가 배출됐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면서 크게 기압을 넣거나 노래방에서 고음의 노래를 부르며 목청껏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입을 통해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것이다. 눈을 통해 눈물을 흘리는 것도 방법이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실컷 울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또한 눈이라는 구멍을 통해 스트레스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곤 하는데 이 또한 피부라는 구멍을 통해 스트레스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몸속에 쌓인 스트레스는 구멍 배출법으로 모두 배출해버리자. 바쁘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르다. 나는 매일 바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위의 두 문장은 같은 의미일까?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바쁨을 쫓는 이유는 어쩌면 바쁨에 중독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가 아닐까? 미국의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살면서 자신을 망각하려는 욕구가 더 절박해진다고 말했다. 바쁜 삶과 좋은 삶을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치유의 관점에서 현재 나의 삶이 공허하고 외롭다면 바쁘게 사는 것은 도움이 된다. 데일 카네기도 바쁘게 사는 게 최고의 정신질환 치료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인생의 공허를 어느 정도 메웠다면 남들 앞에서 굳이 바쁨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명상하고 산책하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삶의 주인공일 수 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을수록 인생이 술술 잘 풀릴 겁니다. 소심한가요? 말수가 적은가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요? 그런데 혹시 이런 기질 때문에 걱정이 되시나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심함은 수많은 인생의 함정으로부터 나를 구해주는 경고등이고 침묵은 주고받는 모든 말 가운데 가장 무게가 있는 말이며 고독은 새로운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창의력의 열쇠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감추거나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타고난 기질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타고난 기질의 장점을 더 키워주세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비난하지 않고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월 100만 원 버는 여자의 인생을 바꾼 한 가지 성공 비결. 켈리 델리는 유럽에서 7년 만에 연 매출 5천억 원의 초고속 성장한 기업이다. 켈리 델리의 창업자 켈리 초어는 현재 누구나 선망하는 사람이지만 그녀에게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힘들 때 주위에는 응원하는 친구들과 엄마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그녀는 지금의 영국에서 손꼽히는 사업가가 되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주변에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결코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세계적인 유명인, 엄청난 자산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시작점을 보면 사실 처음부터 빛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평생 안 될 거다. 라는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 죽도록 노력했다. 한 번에 잘 되는 것은 없다. 나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다. 복수하지 마라.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안갚음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아라. 그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원수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감정이 동요될 필요도 전혀 없고 원수를 갚아줄 요량으로 분노를 곱씹을 이유도 전혀 없다. 상대를 향한 가장 큰 복수는 결국 압도적인 성취로 증명하는 것이다. 원수는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얼굴도 못 쳐다볼 정도로 당신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2배 뛰어나면 시기하지만 10배 뛰어나면 두려워하고 100배 뛰어나면 종이 되길 자처한다. 누구보다 압도적인 성취로 증명하는 게 결국 가장 최고의 복수다. 최고의 복수는 누구보다 잘 사는 것이니
압도적인 성취로 증명하라.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 도끼를 품고 최선을 다한다면 단언컨대 훨씬 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줄담배보다 외로움이 해로운 의외의 이유. 미국 스탠포트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외로움이 더 신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외로움은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생체 시계를 손상시키며 알츠하이머, 당뇨 등 각종 질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외로움은 살면서 결코 피해 나갈 수 없는 감정이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애쓰기보다는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나를 더 들여다보고 나를 더 알게 해주는 긍정적인 시간이라 생각해보자. 나만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이끌어내는 창작의 시간이라 생각해보자. 외로움은 나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내 삶의 지름길을 모색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의 창이다. 그러니 외로움이 나를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외로움을 활용해 더 삶을 멋지게 가꾸어 보자. 한국인 99%가 듣고 자랐다는 가스라이팅. 한국인들은 20대 중후반이 되면 인생이 다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인생에는 때가 있어서 얼른 졸업을 하고 얼른 취업을 하고 얼른 결혼을 하고 시기에 맞춰서 해내지 않으면 뒤처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은 겁을 준다. 하지만 인생에 정해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 것이다. 새로운 꿈이 생겼다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20대 때 자리를 잡지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인생을 절반도 살지 않았으면서 늦을까봐 조바심 내고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하지 말자.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당신이 낼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면 된다. 인생에서 정해진 타이밍이나 결정되어야 하는 순간은 없으며 우리는 자신의 속도와 가능성에 따라 나아가면 된다. 겁먹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삶을 즐기고 성장해 나가자. 100세 철학자가 말하는 8가지 대화의 심리학. 내 말을 100% 들어주는 건 엄마다. 요점 없이 말해도 감정까지 다 안다. 내 말을 80% 들어주는 건 절친이다. 20%는 딴 생각도 하며 듣는다. 내 말을 60% 들어주는 건 동료다. 절반을 흘려들으려다 10% 더 듣는다. 내 말을 40% 들어주는 건 아빠다. 60%는 너가 해내야 해 하며 듣는다. 내 말을 20% 들어주는 건 사회생활이다. 요점이 뭔지 20% 안에서 해결을 원한다. 내 말을 0% 들어주는 건 나였다. 바깥만 100% 보느라 내면 시청률 0%다. 내 말을 100% 듣는 법은 간단하다. 내 삶이 100년도 안 된단 걸 알면 된다. 남의 말을 100% 끄는 법도 간단하다. 그 삶도 100년도 안 된단 걸 알면 된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와 협력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여 함께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법의 문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인데 왜 자꾸 저 방식을 강요할까? 일상의 자잘한 스트레스가 오늘도 알게 모르게 당신의 마음을 무겁고 답답하게 만든다면 이제부턴 이렇게 말하며 달관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 쟤는 그런가 보다. 예를 들어 무례한 누군가가 가짜는 이유로 나를 비난하면 그래, 너는 그렇게 사는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애쓰면 내 마음만 망가지고 나만 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 이럴 땐 쟤는 그런가 보다.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며 상대에게서 한 발짝 멀어져 버리자. 이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할 때도 있다. 자기를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쟤는 그런가 보다라는 태도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행동을 무시하고 지나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자. 낮엔 피곤하다가 밤엔 잠이 깨는 사람이 가진 슬픈 병. 낮에는 피곤하고 자꾸만 잠이 오는데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왠지 이대로 잠들기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나온 일들을 후회하고 막연한 미래를 불안해하며 자꾸만 뒤척인다는 것이다. 이런 증상은 DSPS 수면 이상 지연 증후군이라고 불린다. 이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전날 일찍 잠들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거나 억지로 잠을 청해보고 자기 전 따뜻한 차를 마셔보는 등 갖가지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쉽게 수면 패턴을 정상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 증후군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일상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지금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은 무엇인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자.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야 당신은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천국과 지옥.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유의하라. 그것이 곧 그대의 세상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먼저 지배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일지라도 그 다음에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그 모습을 달리합니다. 마음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며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세상은 천국도 지옥도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세상이 더욱 발전해가고 무한한 기회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세상도 당신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곧 세상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세상은 나를 위해 준비된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꿈과 행복을 실현할 이상적인 날입니다. 대가 지불의 법칙. 인간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당신이 그것을 위해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윌리엄 크레멘트 스톤. 물건을 살 때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하듯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가 지불의 법칙은 조금 잔인해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실 축복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대가를 지불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쁘게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지불한 만큼의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보상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의지력으로 결단력을 유지하는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의 행운이다. 매일 무슨 옷을 입을까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생각을 할까 고르는 법을 배워야 해. 그건 내가 얼마든지 기를 수 있는 힘이야.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다면 마음을 훈련시켜. 그거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엘리자베스 길버트. 당신 안에는 지금 당장 세상이 당신에게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뭘 해도 안 된다니까 라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갈 리 없습니다. 나는 정말 재수가 좋아. 나는 운이 진짜 좋다니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나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당신은 동시에 걸작품이자 진행 중인 작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의 힘으로 행운을 창조하세요.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최고의 행운아입니다. 자기 연민은 정신적 자살입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거기 굴복하면 현명한 일을 결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만 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뿐이다. 당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보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헬렌 켈러. 때때로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과거나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을 마치 신이 버린 불행한 사생아 마냥 여깁니다.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그 어떤 꿈을 이룰 수도 세상을 진보시킬 수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세요. 자기 연민은 내면의 창조력과 잠재력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 연민은 정신적 자살입니다.